안녕하세요. 3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유럽의 증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타결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시장도 2%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주식은 꼭 우리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새벽 3시에 마감이 된 유럽의 증시를 보겠습니다. 독일 유로스톡스 50을 보게 되면 4%의 급등, 영국이 1.62, 독일 닥스 30이 3.76, 프랑스는 3.68 선물지수, 스웨덴 3.94, 포르투갈은 1%의 상승을 보였고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가 4%에 해당하는 유럽의 증시는 전반적으로 3%대 정도는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주요국의 증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간의 협상 타결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타결 가능성이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날 양국은 사흘째 평화협상을 이어가면서 양측이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중립국 지위가 안전보장 조치와 함께 지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도 양측의 입장은 매우 다르지만 타협을 시작을 했다, 이러한 기사, 그리고 조만간 평화협정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단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유럽의 증시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부 텍사스 원유를 한번 살펴를 보게 되면 미 서부 텍사스 원유가 95.36달러, 마이너스 1.12%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브렌트유가 100달러에 비만 98.21달러, 1.7%의 하락을 보이고, 금은 이러한 또 옥수수, 대두 이러한 곡물의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 존스가 518포인트 1.55%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가 95 2.24%의 상승, 기술주 위주로 있는 나스닥은 487포인트 3.77%, 13,4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다가 급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칠레가 강보합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이 부분은 다시 보니까 3월 15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네요. 미국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3년 만에 금리를 올린 미국 연준, 6회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5월달, 6월 이렇게 상반기에 2번이 남았고 하반기에 4번, 올해 앞으로도 6번의 FOMC가 일정이 있는데 6회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양적 긴축 예고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겹쳐서 물가 억제 총력전 한 번에 0.5%포인트 상승도 열어두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0.5%에 상승했으면 더 좋았을 것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3, 4회 인상 가능성으로 제롬 파월 이분이죠. 연준의 의장이 이르면 5월부터 자산을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16일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다. 대단히 슬로우하게 경제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천천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급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특히 올해 남은 6번의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는 와중에 물가 잡기를 금융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된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에 낸 성명에서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에서 0.5%, 0.25%포인트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연준은 2015에서 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고 3년에 걸쳐서 마지막 인상은 2018년 12월이었다. 그러다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줄구 금리를 제로금리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0.875%로 예상을 한다.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경우 6번 모두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작년 12월 점도표상 3회 인상에 비해서 인상폭과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낸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리가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니죠. 경제의 탄탄한 그러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으면서 유동성의 자금을 어느 정도 긴축 재정을 함으로써 현금의 유통을 오히려 견고하고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급하게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슬로우 경제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올린다는 것이 오늘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3%의 급등에서 할 수 있듯이 오히려 더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지난해 2월부터 급등을 하는 전년 동월 대비 7.8%까지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연준의 이런 기조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직전인 작년 12월 전망치 2.6%를 크게 상회하는 4.3%로 올렸다.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 연준은 성명에서 일자리 성장세가 최근 몇 달간 강력했고 실업률도 떨어졌다라며 물가는 상승 기조를 유지했는데 이는 전염병 대유행, 높은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력과 관련된 수급의 불일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
연준은 또 다가오는 회의에서 5월 달에 국채와 기관부채, 주택저당증권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머지않아 양적 긴축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연준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미 국채와 MBS 등을 대거사들의 현재 보유자산이 8조 9천억 달러의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 있다. 연준은 그간 양적 완화를 위해서 국채와 채권을 매입해오던 부양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주 종료를 했다. 이번 금리 인상에는 투표권을 행사한 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을 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는데, 한 분이 그렇게 됐네요. 9명 중에서 8명은 0.25%, 한 분만 0.5%를 인상을 주장했는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 좋겠죠. 0.25 하면서 서서히 경기 흐름에 맞는 금리 인상 예고가 이렇게 시장의 급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4%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다우존스가 34,000포인트, 나스닥의 13,436, 487, 3.77%, 어제는 대략 3% 정도의 상승, 오늘은 어제보다 나스닥의 선물이 훨씬 더 3.77%까지 상승을 해서 오늘 목요일 국내 금융시장은 이보다는 적겠지만 분명히 HLB에 있어서 61선 을 돌파함으로써 HLB 전체적인 그룹주, 그리고 그동안의 코스닥의 이러한 흐름도 상당히 현재 코스닥 지수가 891포인트가 되는데 900포인트를 넘거나 아니면 바로 3월 초에 있었던 이와 같은 지수, 오늘 종가가 912포인트, 오늘 어쩌면 3월 17일 목요일에 최근에 가장 높은 코스닥 지수가 3월 3일 912포인트도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고객 예탁금 한번 보겠습니다. 63조 원에 해당하고 신용융자 잔고가 1128억 원이 좀 더 늘어나서 2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또 신용융자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35.7원에 해당하고 1200원 초반으로 되는데 현재는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강력한 시사를 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의 또 이번 주, 오늘 혹시라도 오늘과 내일에 우리 금융시장에는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잠시 한 번 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중립국과 협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연합뉴스로 오전 6시경에 올라온 내용을 잠시 한번 보면, 군사작전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국내 친서방주의자들은 반역자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잠시 살펴보면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6일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그 많은 사람 민간인까지를 살상하면서 점령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런 전쟁 미치광이들이 보통 하는 소리죠.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군사작전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정부 지원책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키우 인근이나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러시아군이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에겐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고 이게 망발을 또 이야기했네요.
이어서 우리는 러시아의 원칙적인 문제인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의 탈군사화, 이러한 부분을 왜 러시아가 결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 미치광이들이 하는 이러한 정당성의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참 북한과 중국, 러시아 꼭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죠. 탈군사화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무력화를, 탈나치화는 반러시아,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는 현 우크라이나 지도부 축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또 조 바이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내주에 첫 유럽행을 한다라고 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에 또 주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다라고 하는 기사도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8억 달러 추가를 지원을 하면서 총 10억 달러를 이렇게 지원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위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침공, 미국 경제에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하나는 파이낸셜 뉴스에서 오늘 새벽 4시 반에 올라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을 전범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의 범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을 이렇게 선언했다. 이렇게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 범죄자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푸틴을 전범이라고 낙인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한 바이든의 발언은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바이든에게 반드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지 수시간 뒤에 나온 이야기이고, 켈리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원, 산부인과 병 등 아파트 건물을 공격하고 있고 푸틴의 군사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발포하고 있어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14년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던 당시와 다른 미국의 대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러한 발언이 과연 러시아와 미국 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어쨌든 오늘은 유럽의 급등 다시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유럽은 그리스는 3월 15일은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업데이트된 모든 부분은 현재 유럽 시장은 3%대 정도의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증시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모든 지표는 2%대에 또는 나스닥은 뭐 3.77%까지의 급등을 한 하루. 오늘 과연 여기에서도 한번 미증시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은 현재 3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이 나스닥의 지수가 되는데요. 현재 어제와 오늘 새벽 6시에 급등을 해서 일봉상에서 이곳 21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선에 서서히 나스닥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모습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우리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이와 같이를 보게 되면 서서히 그 코스닥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오늘 의미 있는 국내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특히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61선을 돌파하는 기분 좋은 33,000원대를 넘어가면서 모든 HLB의 그룹주에 투자하신 분들 아니면 모든 코스닥 시장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일제히 이렇게 붉은 노을
자마이카의 태양처럼 활활 붉게 그려진 그러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내일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주식은 꼭 그렇지만 않아서 어쨌든 오늘만큼은 좋은 흐름이 나와서 그동안의 걱정을 한 방에 털어낼 수 있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